여러분, 2025년 9월 18일 나스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브레라 홀딩스라는 사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스포츠 관련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주식이 하루 만에 무려 225%나 폭등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의 숫자입니다. 225%. 이게 평범한 회사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신호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이 폭등의 이유. 사실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변신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회사가 그냥 완전히 탈바꿈 해버린 거예요. 브레라 홀딩스가 갑자기 솔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싹 바꾸더니, 와,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그러고는 딱 선언했죠. 우리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디지털 자산 기업입니다 하고요. 평범한 스포츠 회사가 하루아침에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뭐랄까,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 회사가 변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는 정말 말 그대로 거물들의 연합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판을 짰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선 투자를 주도한 곳이 UAE의 펄사 그룹이에요. 중동의 오일머니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투자사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 아크인베스트가 참여했고요. 여기에 또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로거웨이엑스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솔라나 재단까지 합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통 금융, 암호화폐 전문가 그리고 중동 자본이 모두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조합이죠. 투자자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더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CEO는 세계적인 거래소죠.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였던 마르코 산토리가 맡았고요. 이사회에는 래퍼 곡선으로 너무나 유명한 경제학자 아서 래퍼 박사 그리고 로커웨이엑스의 CEO 빅토르 피셔까지 합류했습니다. 이건 법률, 경제, 기술 각 분야의 어벤져스가 모인 말 그대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벤져스 같은 팀이 만든 솔메이트. 그럼 과연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강점은 아주 명확하죠. 최고의 투자자, 최고의 경영진, 여기에 UAE 정부의 든든한 지원까지. 그런데 약점도 만만치 않아요. 모든 걸 솔라나 하나에 올인했다는 점,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와 위협도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솔라나 생태계가 커지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거지만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가 딱 들어오면 모든 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인 셈이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거시 환경을 보면요. 솔메이트에게 가장 유리한 바람은 바로 정치 쪽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UAE 정부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밀어주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솔라나의 그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엄청난 무기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어때요? 아예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를 CEO로 앉혀서 규례 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잖아요. 정말 판을 치밀하게 짰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그래서 솔메이트가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적 금고라는 새로운 모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존에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은요. 그냥 금괴를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냥 가치 저장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솔메이트의 솔라나 금고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냥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매달 월세를 낳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것과 같아요. 자산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자산 모델. 바로 여기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니, 자산이 어떻게 스스로 돈을 버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스테이킹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솔라나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겨서 그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그 대가로 이자처럼 보상을 받는 거죠. 은행에 돈 예금하고 이자 받는 거랑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연 7%에서 8%에 달합니다. 4천억 원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매년 수백억 원어치의 솔라나가 이자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뭐 금고 안의 돈이 스스로 새끼를 치는 마법 같은 복리효과인 거죠. 바로 이게 생산적 금고 모델의 핵심 파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회사가 대박을 쳤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와 솔라나, 다시 말해 전통 금융과 차세대 블록체인이 만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 자본이 어떻게 암호화폐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둘째, UAE가 전 세계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에 날개를 달아줬죠. 셋째, 솔라나 생태계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수혈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동력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나스닥이라는 안전한 제도권 시장을 통해서 암호화폐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통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도 이보다 더 완벽한 요약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 배를 탄 이 거대한 항해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문장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업들이 가진 디지털 자산이 이제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자산이 아니라 매년 꾸준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핵심 수익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미래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솔메이트의 거대한 항해가 그 해답을 찾는 첫 번째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